네, 다른 나라 증시는 다 오르는데 왜 우리 증시는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 결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며 마쳤는데 이 안에서 거래대금은 어떠한 종목들로 쏠렸을지 거래대금 통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내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군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우선 제주은행이 어제 20.16%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현대리바트가 12.85%, 삼화전자가 10.48%,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 10.3%, 대한전선이 9.99%로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제주은행 같은 경우 20.16% 상승한 9,0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별다른 뚜렷한 공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은행주들 실적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을 안고서 어제 이렇게 급등했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현대리바트가 12.85% 상승한 8,0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주쯤에 서울 재개발 기준이 완화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관련 종목들이 한번 들썩였던 적이 있는데요. 재건축 규제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이 현대리바트가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재개발 정기계획 위반 시에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만 동의를 하더라도 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이 그 당시 상승했던 바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현대리바트 다시 한번 주목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10.48% 상승한 4,640원을 기록했는데요. 중국에서 히토류 무기화 카드를 또 한 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토류뿐만 아니라 이 제조 기술까지 수출 금지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페라이트라든지 히토류 관련 종목군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도 그 모멘텀이 꺼지지 않고 삼화전자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전선도 9.99%의 상승률을 가져갔는데요. 영업이익이 15년 이래에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 해외 현지 공장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소식을 들고 오면서 대한전선도 어제 9%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내에서 상승률 탑5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가장 상단에는 우진엔텍이 있습니다. 우진엔텍 300% 급등했고요. 21,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우진엔텍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어제 이렇게 따따블에 성공을 했고요. 개장 직후부터 곧바로 급등세를 이어가더니 300%의 강세 풀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5,300원이었는데 이 공모가 대비 무려 300% 급등한 거고요. 장 시작 전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개장 직후 따따블에 올랐고요. 2013년에 설립된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정비사업 전문 기업입니다. 공모주 청약할 때도 그때도 흥행몰이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신규 상장한 첫날부터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에 인성정보가 29.87%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000원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GPT 스토어가 이제 개설이 되면서 최대 수혜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는 증권가의 호평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증권에서는 GPT 스토어로 오픈 AI가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한국판 킬러앱이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분야는 의료 AI 그리고 문서 AI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종목들 내에서는 차선호 종목으로 인성정보를 꼽았는데요. 이러한 분석과 함께 인성정보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내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특징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TPC가 있습니다. TPC가 어제 정규장에서 29.97%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전 TPC 같은 경우에는 CS2024 이후에 로봇주를 향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가운데 여기서 이번에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1월 18일 전 세계 협동 로봇 2위의 글로벌 기업인 테크맨 로봇과 함께 공동 개발을 포함한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가 어제 발표되면서 이렇게 TPC 쪽으로도 기대 심리가 높아진 건데요. 이렇게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테크맨 로봇 같은 경우에는 퀀타그룹의 일원으로서 대만에 본사를 둔 협동 로봇 제조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 MOU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급이 이쪽 TPC로 많이 유입이 됐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코세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코세스도 29.96%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5,66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어제 코세스뿐만 아니라 HBM 관련 종목군들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건데요. 기획재정부가 HBM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관심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국가전략 기술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이 HBM 관련 기술에 대한 R&D 비용도 이제는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우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이 추가됐다는 소식에 HBM 관련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어제 강한 흐름을 기록한 가운데 코세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멘텀으로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쪽에서 들고 왔던 이슈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공정에 국산 장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반도체 장비 종목들 일제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코세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로는 미스터블루를 살펴볼 텐데요. 미스터블루가 어제 29.93%로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2,86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미스터블루를 포함한 나머지 웹툰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강한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정부가 만화와 웹툰 분야에서 투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만화 지원 예산은 5년째 200억 원대에 그쳐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예산을 늘려서 2027년까지는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거고요. 또 만화계 칸 영화제 같은 국제적인 시상식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웹툰 관련 종목들 쪽으로 기대 심리 높아졌고요. 함께 매수세까지도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꽉 채운 상한가 기록했고요. 10% 오른 18만 2,600원을 터치했습니다. 아래로 CS, 가온그룹, 이수화학,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앞서서 제가 정규장 설명을 드리면서 HBM 관련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HBM 관련 종목, 반도체 장비 종목으로 꼽히면서 어제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온그룹도 7.82% 상승한 6,48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가온그룹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CS2024를 통해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AI 솔루션 제품을 선보인 사실이 부각되면서 정리장에서 급등세를 기록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에 하락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하락률 탑5 종목군들 보시면 비오테크놀로지가 3.41% 하락했고요. 클리노믹스가 3.34%, 삼일제약이 3.17%, 메가임디가 2.81%, 카나리아 바이오가 2.68%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도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했던 종목군들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이수화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 및 액면 분할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수 엑사캠 정밀화학 사업 부문과 소규모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액면가 5대1의 주식 분할을 결의했는데요. 소규모 합병과 액면 분할이 완료될 경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발행 주식은 현재 발행된 액면가 5,000원에 559만 8,773주에서 액면가 1,000원에 주식수는 3,020만 2,985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비용 축소와 매출액 증대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이수화학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CS 살펴보겠습니다. CS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9.99% 상승한 1,376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CS는 고주파 통신장비 제조기업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호재 소식에 따라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주요 통신사의 5G, 미모 RF 중계기 두 타입의 단독 공급사 선정이 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 CS는 RF 중계기, 광중계기 등 통신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 소식을 들고 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CS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과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네, 이번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뉴욕 증시 정말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미증시 보시면 S&P 500 지수 0.08% 상승으로 4,868포인트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 장중보다는 탄력이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다우산업 지수는 약보합권 수준 37,80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어제 넷플릭스부터 시작하면서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의 주가 희비도 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을지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있었던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정규장에서 테슬라 0.6% 하락했습니다. 20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총 매출의 경우에 251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0.71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받아들게 됐는데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은 8.2%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난 이익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이렇게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낸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도 가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판매량은 지난해 목표했던 180만 대 인도량을 잘 달성을 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수익성에 대한 측면에서는 회복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차종을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함께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닝 이후에 지금 테슬라에 대한 코멘트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신규 차량에 대한 생산, 그러니까 지금 언급된 저가 차량에 대한 생산이 내년 하반기쯤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차종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차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 4분기쯤에 BYD로부터 이 판매량에 대한 인도 대수 자체를 순위를 뺏긴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테슬라 정규장에서는 0.6% 하락했지만 시간외에서는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6%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현재는 약간 멎어 들어간 모습 속에서 4% 정도의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종목들 국내 증시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역시나 테슬라의 실적 흐름은 2차 전지 종목들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어제장 약간 반등을 주다가 다시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의 2차 전지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역시나 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테슬라의 실적이 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둘지 아니면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든지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두면서 반등을 주게 될지 추가적인 움직임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ASML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오늘 시세가 특징이죠. 거의 9% 가까이 급등하면서 847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ASML 유럽의 시가총액 3위로 뛰어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은 호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매출액은 72억 3,700만 유로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20억 4,800만 유로를 기록하게 되면서 각각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12% 정도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순매출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무려 30%의 성장세를 이뤄냈는데요. 지난해 반도체 업계가 부진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DUV 장비가 중국 쪽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ASML의 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이던스도 상당히 중요하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올 1분기에 순매출 50억에서 55억 유로가 될 것이라고 봤고요. 매출의 총이익률은 48에서 4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순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베닝크 CEO의 멘트를 보시면 ASML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한다라면서 올해 매출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고 이후에 내년에 상당한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멘트를 함께 주기도 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고 그리고 이에 앞서서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는 ASML의 주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국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EUV 쪽으로 함께 리스팅이 좀 돼 있는데요. SNS텍, FSD, 동진세미캠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겠고요. 전일장에서는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관측됐습니다. 다만 오늘 또 ASML의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선반영된 것일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ASML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면 듀폰의 실적을 보시면요. 14% 급락했습니다. 6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듀폰은 화학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국의 수요 약화로 인해서 물량 감소가 좀 언급이 되면서 이번에 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재고 소진 그리고 중국의 수요 약화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고요. 일회성 이익도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올 1분기 그러니까 3개월 내내는 좀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듀폰은 현재 분기에 대한 주당 순이익이 63센트에서 65센트 사이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88센트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많이 하회하는 그런 수치들을 전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 달 6일에 실적이 정확히 발표가 되고요. 이 화학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화학 쪽에서는 중국 전방 쪽의 이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화학주들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학주들 주가 흐름 함께 보시면요. LG화학,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까지 어제는 전반적으로 화학주들이 저가 반등세가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오후장에서 조금씩 부각받는 모습들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듀폰의 실적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수요도나 우려가 좀 짙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들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